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EJU 오늘 있었죠? 11월 13일 시험이 있었는데요. 물리 과목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저녁 6시쯤에 가다바는 이미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는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메일 달아주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물리 리뷰를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총평 얘기를 해보면 오늘 리뷰하는 이 영상은 편집 따로 안 할 거고 대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메모장 켜놓고 타이핑 치면서 즉흥적으로 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할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물리 오늘 시험 총평을 해보면은 난이도는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역학이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학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고, 특히 세 번째 문제요. 그리고 EJU는 물리라는 과목을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랑 화학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화학 시험이 어땠냐에 따라서도 물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화학이 평소보다 좀 까다롭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 그리고 화학 선생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평소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산 문제도 좀 어려운 편이었고, 그래서 시간이 평소보다 아마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화학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물리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물리 문제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조절이 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그렇게 어렵게 끝내시고 나서 물리를 만약에 들어왔는데 물리 보니까 역학 초반부터 어려웠어.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이 계속 끝날 때까지 어려웠다 이렇게 체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역학 외의 파트는 특별히 뭐 평소보다 쉽다 이런 파트는 없었는데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이 뭐 뒷부분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간에 역학이 어려우면은 물리라는 과목이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역학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역학을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래도 잘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잘하는 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서 잘 안 풀리면은 이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근데요, 역학을 잘한다는 거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를 열심히 하는 학생 기준으로 역학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나중에 보면은 일단은 그게 안 느껴지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별로 이제 문제를 좀 평가를 해보면요. 자, 1번 역학 파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는 힘의 평형 문제가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 있고, 막대기에 질량은 없는데, 그 막대기에 질량이 있는 작은 물체 매달아 놓고, 양쪽 막대기 끄트머리에 실 달아서, 한쪽에 실의 장력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각도 60도, 30도 이런 거 주고, 힘의 평형 써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냥 늘 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모멘트 평형은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던 걸로 이제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삼각대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30도짜리 경사면 가지고 있는 삼각대인데요. 아래쪽이랑 위쪽에 각각의 물체가 하나씩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위쪽으로 초속을 주고 올려줄 거고, 위에 쪽에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끔 시작을 시켜준대요. 그럼 중간에 이제 충돌이란 게 일어날 건데, 이 충돌이란 현상이 아래쪽 물체가 상승하는 동안 안에 일어나게끔 하려면은 아래쪽 물체의 빠르기가 최소 몇이어야 되냐 이런 거 묻는 문제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물리를 좀 빡세게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건데, 약간 얕게 공부를 하셨던 학생 혹은 단편적으로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셨던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응용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는 분 기준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가속 운동 문제였고요. 중간에 충돌이라는 현상이 있지만 충돌 후에 대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 충돌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오답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물에 물체를 넣어놓고 그 물체에 넣어보니까 머리를 좀 20% 정도 내민 채 정지하고 있더라. 이런 세팅이었는데 그 물이 담겨있는 수조에 이제 저울을 달아본 거죠. 저울에 올려본 건데 물이랑 물체 들어있는 거를. 근데 저울 눈금이 몇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막대기 같은 걸로 물 위에 떠있는 물체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물체가 물 안에 다 잠기게 했을 때는 또 저울 눈금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물체 질량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오답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아마 11문제 중에 오답 가능성이, 오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으로는 학습 좀 많이 하신 분 입장에서도 많이 좀 틀렸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잘하신 분 중에는 뭐 맞추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학습이 미흡한 학생들은 이건 거의 다 틀렸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이제 푸실 때는 힘을 다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원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용해서 서로 물체가 어떤 식으로 힘을 주고 있을지 그거까지 다 완벽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울이 보여주고 있는 눈금이 의미하는 바까지 확실히 납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부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애랑 유체요. 물이랑 그 넣어준 물체 있죠. 물이랑 물체 두 개는 밀도가 다른 애입니다. 그것도 캐치가 되셔야 돼요. 밀도가 얼마나 차이 있는지도 좀 캐치가 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밀도가 두 개가 다르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려를 못 하셨으면 아마 엉뚱한 답으로 처리를 했을 것 같네요. 0.25 많이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오답으로. 그 다음에 4번. 용철에 물체 붙여놓고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손 떼면은 빨라지면서 따라가다가 다른 정지하고 있던 물체랑 탄성 충돌을 한 후에 정지하고 있던 물체 날아가면서 포물선 운동에서 얼마나 수평거리 날아가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는 그냥 늘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난이도는 뭐 평범하고 문제 푸는 방식도 전형적이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돌에 관해서 운동량 보존 쓸 줄 아시면 되고, 반발 개수도 정의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식 세워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엮여 있긴 하지만 다 전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죠? 연습 많이 하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요것도 역학적 에너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찰이 등장을 하니까 쓸려가는 동안 발생하는 마찰열이라든가 에너지 보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실수만 안 하셨으면 잘 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에서 2번, 3번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3번 주제를 좀 써볼까요? 3번 주제는 뭐 힘의 평형이나 아니면은 각종 힘, 특히 부력, 그죠? 이런 거. 그래서 2번, 3번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멘탈이 나갔으면 4, 5번, 6번도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원운동 문제인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실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원운동의 운동방정식 쓰실 줄 알면은 이것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5번, 6번은 좀 쉬웠고 4번은 좀 평범했던 것 같고, 2번, 3번이 좀 까다로웠고 1번도 쉬웠고, 근데 2번, 3번이 워낙 체감이 높게 갔을 것 같으니까 역학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연력학 파트입니다. 문제 번호 7번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늘 그랬듯이 또 나왔어요. 열평형 계산 문제. 세팅은 좀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끝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진공으로 기체가 확산하는 세팅이죠. 그죠? 영역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영역 사이에는 마개가 닫혀 있었고, 한쪽 영역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진공, 한쪽 영역은 기체가 들어있었다 상태를 알려줬고요. 자, 확산이 끝난 뒤에 최종적인 압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처리를 하시려면은 기체가 진공 쪽으로 확산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 그죠? 일단 처리하는 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으면은
금방 쉽게 계산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상태 방정식 써놓고요. 두 개의 상태 방정식 비교하시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이것도 아마 학습을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다 보면서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연락각 세 번째 문제, 문제번호 9번. PV 그래프가 나왔는데, PV 그래프를 보고요. 자, 두 개의 과정이 있죠. 두 개의 상태 변화 과정이 있는데, 시작점이랑 끝점이 반대인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열량이랑 기체하는 일 알려주고, 반대쪽 과정에 대해서 받는 일 알려주고 열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푸시려면은 연력학 제1법칙 쓰실 줄 아시면 되고, 그죠? 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쓰신 다음에 연립하시면은 쉽게 도출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안 되시는 분은 요거는 조금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9번, 그러니까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9번 요런 문제 안 되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저 연력학 문제는 8번 처리 과정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제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파동 파트입니다. 문제번호 첫 번째 문제 10번이죠. 파동 파트는 파이식 만드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요즘에 파이식이 조금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긴 했죠. 파이식, 그죠? 잘 하셨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고 식을 만드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은 충분히 천천히 차근차근 했으면은 답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암기로 하는 거는 비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던 간에 하여튼간에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 두 개 알려줬죠. 원점에서의 진동 그래프랑, 그죠? 시각 0일 때의 파형 그래프 두 개를 알려줬어요. 거기서 이제 파장이랑 주기 읽어내시고 진동수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진동 그래프 보면서 원점에서의 파이식 만드시고 X라는 지점에서의 일반적인 변이식 파이식 만드시고 숫자 매칭해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파이식이라는 게 물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제긴 하죠. 그죠? 근데 학습돼 있는 분들한테는 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쉽다라는 게 이제 학습 좀 한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뭐 꼬아놓은 건 없었다. 그지? 학습 미흡하신 분들, 약간 이론이 아직도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그죠? 충분히 학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늘 파이식 만드는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11번 폐관이 등장을 했죠. 정상파 연관 주제인데요. 폐관에서의 공명에 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진동수 다른 스피커 두 개를 틀었을 때 공명이 일어나는 관의 길이를 각각 알려주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진동수 비교해서 차이값을 대답하시오, 요거였는데 F1 빼기 F2라고 했으니까 F1이 크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F1이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였는데 부호까지 선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도 확실히 미스 없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릴 줄 알고 파장이랑 길이 관계 식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파이 기본식 써가지고 진동수까지 표현하시고 비교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전형적인 문제죠. 관의 진동 문제는, 그치? 늘 연습하시라고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 회절격자 문제였는데 회절격자 문제로 끝이 아니라 굴절 법칙 쓰는 것까지 엮여 있죠. 그죠? 실험 두 개를 줬잖아요. 하나는 회절격자 실험, 하나는 굴절 실험. 근데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엮었냐면 1차 회절광의 그 각도랑 굴절 법칙에서 나오는 굴절 각이 서로 같은 세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회절격자 처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 쓸 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 하나하나 써가지고 두 개의 식을 이제 다 갖다로 연립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처리 방식을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회절격자 이런 거를 제대로 학습을 안 하셨으면 역시 안 됐겠죠. 그죠? 그래서 파동 난이도 자체는 평소랑 또 비슷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식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회절격자 굴절 법칙도 그렇고, 그죠? 나올 만한 거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지금 역학은 좀 어려웠다 얘기를 했고 연력학은 그냥 보통이었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약간 색다른 주제가 나오긴 했어요. 파동도 보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회절격자랑 굴절 법칙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파이식도 약간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뭐 보통 아니면 보통 이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전자기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문제 정도 빼고는 뭐 평소보다 약간 쉽거나 아니면 평소랑 비슷하거나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전자기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점전화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힘 크기 같은 거 비교하시오. 그죠? 어떤 애가 받는 쿨롱의 힘 X방향이랑 Y방향으로 성분 분해해서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얼마만큼 크냐, 방향 부호는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건 쉬워요. 이거는 맞추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4번 콘덴서 문제. 콘덴서 문제긴 한데 똑같은 콘덴서가 10개가 있는데 5개씩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그거 2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은 케이스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전지를 하나 꽂아줬던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합성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덴서가 안쪽에 어떻게 더럽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5개 해가지고 2줄씩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니까 합성 치시어가지고 하나 콘덴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정전 에너지 계산하시오. 정전 에너지 구하는 방식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 콘덴서가 포함된 회로 해석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콘덴서에 대해서 묻는 것 뿐이지, 그지? 그 다음에 15번 직류회로 문제인데요. 회로 모양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전지가 2개 등장을 하고요, 저항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전지 기전력 2개 똑같고요, 저항도 저항치 3개가 똑같은 애입니다. 근데 회로 2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는 전지 저항을 원래 회로랑 반대 방향으로 꽂아놨다, 뭐 그런 거였죠. 그래놓고 가운데 부분에 흐르는 전류 구하시오 였는데, 전류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일단 가장 원칙이 뭡니까? 키르이호프 법칙 써가지고 전류 세팅하고 연립방정식 세워가지고 푸시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원칙적인 풀이인데, 기출문제에 똑같은 회로가 있었어요. 모양이 똑같은 회로가. 그리고 그거 푸시면서 키르이호프 법칙으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설명드리는 것도 있잖아. 그지? 전이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거. 등전이 부분에는 저항 꽂으면 전류 안 흘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났으면은 좀 쉽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칭성이 있는 회로 이런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실력에 따라서 좀 시간이 덜 걸렸을 수도 있고 더 걸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잘 구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입니다. 위쪽으로 평행하게 2개의 전류 3개가 좀 다르게 흐르고 있대. 그랬을 때 어느 좌표에서 자기장이 0이 될까, 그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놓고, 그죠? 길이 비율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식으로 만드셔서 푸시면 되겠죠. 그죠? 16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쉽게 맞춰야 되는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번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이죠. 로렌츠 힘 받아가지고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운동, 운동방정식 이거 못 쓰면은 학습을 엉터리로 한 거죠. 그죠? 이거는 원운동, 운동방정식 써놓고 2가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각각 세운 다음에 2씩 비교해서 답 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기본적인 처리니까.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이제 회로 문제인데, 저항 2개가 등장을 하고요. 한쪽 저항에는 병렬로 콘덴서 아니면 코일을 연결해주는 2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재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로의 스위치를 닫은 직후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런 거를 비교하시오가 문제였는데요. 콘덴서 코일이 포함된 회로의 해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콘덴서가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급한간의 전위 차이가 어떤지 이런 거 따지시고, 다른 부분의 전위 차이가 얼마나 날지 이런 거 따지실 줄 아셔야 되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를지 이렇게 쭉 따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 원리적으로 하신 다음에 빠르게 처리할 줄도 아셔야 되죠. 콘덴서가 전하가 전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다른 데 해석할 때 편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충전이 완충이 됐을 때는 다른 데 해석할 때 콘덴서 어떻게 처리하면 편하더라, 이런 거 다 학습했잖아요, 하신 분들은. 그지? 그 다음에 코일도 마찬가지죠. 코일도 처음에는 스위치 닫은 직후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거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거 다 이해해보고 결론도 기억하시라라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실 줄만 아시면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 코일 쪽 나오면은 학생들이 조금 거기까지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좀 많죠. 뒷부분이기도 하고, 저 내용도 조금 머리가 아파지니까. 만약에 코일 학습이 잘 되신 분이었으면은 이거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일 쪽 학습이 지지부진 혹은 아예 그냥 놨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모르고 풀게 되는 거죠, 그죠? 코일이 사실 빈출 주제가 아니고, 그지? 약간 굳이 따지면은 마이너한 주제긴 합니다만, 그죠? 그래도 고득점 누리신 분은 항상 전체 주제를 다 커버를 해놔야 됩니다. 어디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만점이냐 하나냐 두 개냐 틀리냐 요게 다 변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원자 파트입니다. 원자 파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래, 원자핵 반응식 세워보는 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알파 입자에 94 베릴륨 이라는 원자핵을 충족시켰을 때 어떤 새로운 원자핵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문장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이거 푸시려면 뭐를 아셔야 돼? 알파 입자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외우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던 거예요. 4위 헬륨 원자핵, 그죠? 알파 입자, 그지? 그래서 알파 입자 정체를 알면은 원자핵 반응식 써가지고 여기 원자핵의 종류 판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원자 수업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지? 그거 마지막 강의에 그대로 요거 똑같은 반응을 예시 들면서 설명을 했어요. 알파 입자 외우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후반 부분에서 이거 답이 뭡니까? 12, 6 탄소잖아, 그죠?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이거 풀 수 있는 학생 기준으로는 이거 30초 문제입니다. 이거 거저먹는 문제였다고. 괜찮을까? 뭐 아쉽게 틀리신 분은 뭐 아쉽지만, 그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19번 좀 아쉽게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네.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나간 시험이고 하니까 너무 미련은 갖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여러 문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이었다,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을 좀 망치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난이도 좀 분명히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점수는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텨봅시다. 아시겠죠? 잘 보신 분은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던 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회차였다고 봅니다.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그지? 앞으로 좀 더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요거 11월 시험으로 이제 나는 입시를 끝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특히 더 잘 되시고, 시험을 좀 망쳤어도 충분히 다른 걸로 극복해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죠? 쉽진 않겠지만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까요?